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제1당 못 되면 황교안 시즌2로 전락할 거다. 선거에 무슨 젖잘싸가 있냐. 그러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는 없다. 이런 말을 했고요. 총선 참패하면 용산과 갈등이 있을 거라는데 그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말인가. 총선은 비대위원장이 주도한 거다. 2년 나라 운영했으면 정권 심판론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대처했어야 한다. 자, 앞서도 2년도 안 된 대통령 제쳐두고 대선 놀이하면서 셀카 하나 찍는 전략으로 총선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믿냐 이렇게 직격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한 위원장이 큰 전략을 쓰지 않겠다고 한 걸 비판하며 국민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게 뭐가 어렵냐. 아직도 검사 곤조가 남아 항일 독립투쟁도 아닌데 이육사 선생처럼 꼿꼿이 서서 죽겠다는 거냐. 화난 국민들에게 마지막까지 읍소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자, 네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홍준표 시장이 현재 판세를 확실히 열세라고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참 속내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생각 여하에 따라서는 참 좋은 말 같기도 하고. 이정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좀 속내가 뻔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좀 이렇게 충언을 하는 듯 이렇게 보이지만 그 실제 속내는 한동훈 위원장이 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뭐 그런 마음이 좀 곳곳에 좀 숨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동훈 효가 나오고 뭐 한동훈 위원장이 한때 떴을 때 아마 그때 상당히 좀 불안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한동훈 효과도 좀 뭐 사라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좀 살짝 조금 더 밟아두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을 지금 내리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주환 전략실장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장 강력한 어찌 보면 대권에서의 경쟁 상대이죠.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가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 때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연임하기 위해서 다시 나오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이후에 딱 1년 뒤에 딱 대선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본인이 출전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때부터 본인이 이제 대권 준비를 할 테인데 어찌 보면 지금의 여권에서 가장 강력한 유력한 주자 중에 한 명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뭐 지금 서울시장이신 오세훈 서울시장 아니면 이번에 뭐 개항을 해서 출마를 한 뭐 원희룡 뭐 후보라든지 또 이 4명 정도 홍준표 시장까지 해가지고 4명 정도가 지금 가장 그 주자로 뽑히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본인이 항상 보수 진영의 적장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글쎄요. 지금의 어떤 국민의힘 그 내부 룰과 그다음에 당원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계속 SNS로 견제를 합니다만은 크게 어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홍준표를 다시 대권 후보로 밀어야지만 되겠다라는 어떤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어떤 지지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긴 해요. 네. 이제 홍 시장의 의중도 이제 들어봤지만 또 이걸 깊이 음며보면 민주당의 일당 대세가 굳어졌다고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판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판세는 아무래도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흐름을 조금 더 설명을 디테일하게 드리면 원래는 이제 그 홍준표 대표가 가끔씩 중앙당 정치의 멘트를 계속 하십니다. 그거는 하시는데 그 전에 이제 뭐 공천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도 하시다가 지금 어떻게 흘러갔냐면 약간 이제 그 전망이 부정적으로 좀 그런 여론이 일어나면서 책임 전가가 시작됐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야기하는 책임 전가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하문경 후보가 대통령 탈당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SNS에 올리고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조차도 이제 97일밖에 내가 안 했는데 무슨 책임이냐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그 멘트를 수정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무슨 책임 전가하는 그런 이야기는 없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책임 전가론이 나오고 있고 이거는 사실은 그게 어떤 뭐 해석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이 총선의 전망을 어둡게 보는
그거밖에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함은경 후보의 그런 대통령 탈당 이야기가 불을 지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종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의힘 내부 채널에서 그게 뭐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과정에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결정적으로 이 지금 SNS를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선 주자로서 견제를 하는 거다라고 조금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판을 깐 거는 결국에는 이제 뭐 김경률 비대위원이라든지 함은경 후보의 탈당이라든지 뭐 한동훈 위원장의 뭐 약간 책임 전가적인 멘트라든지 그게 결국 그런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면 업소 전략으로 나가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정치판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적은 한 거로 보여집니다. 네. 자, 한기 대변인. 네. 근데 댓글 중에 보면 홍 시장 발언에 대해서 어른답지 않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질투심 폭발이다. 이런 글도 올라오거든요. 실제로 지지층에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저 여기 있어요. 뭐 이런 거. 잊지 마세요. 뭐 이런 건데 실제로 그 요새 한동훈 비대위원장 물론 철회를 하긴 했습니다만 말을 바꿨긴 합니다만은 이 발언들을 조합해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판세가 안 좋은 건 내 탓이 아니다. 이거는 대통령 탓이다. 나한테 기회를 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조립해 보면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당권 도전할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건 보면 그래서 홍준표 시장 앞뒤에 말도 보면은 총선 끝나고 난 뒤에 뭐 영상과 갈등이 있을 거라는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하면서 견제구를 막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지지층에 내가 안정적이고 경험 많고 보수 진영의 마음도 잘 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평론가들이나 호사가들은 총선 지나고 나서 만약에 여당이 패하면 대통령 바로 레임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끼리 그냥 평론할 때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총선이 지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3년 동안 그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대통령이랑 싸우면서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대구시장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 받으면서 그 사실 쓴소리를 하더라도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보수의 심장이라서 대구시장은 성과는 성과대로 내고 자기가 이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대권 도전할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좀 지금 초장에 이럴 때 경계를 하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좀 보자면 약간 좀 비겁한 총질인 거죠. 아, 그러니까 후방에 앉아가지고 예. 가장 안전한 지대에 앉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네. 뭐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막 뒤에서 결국 총 쏘는 격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좀 댓글도 굉장히 좀 잘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당의 어른으로서 과연 그렇게 할 일인가 네.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산에 쓴소리를 해서라도 선거를 제대로 이끌었어야지라는 그런 댓글도 있지만 저 홍준표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뭐 댓글도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 이 유튜브 시청자들이 정말 이 정치적인 지능이 높으신 분들 같아요. 다 하시는 거 뭐. 그런데 뭐 지금 검사 곤조라는 이제 표현까지 쓰면서 왜 큰절을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정의당이 이제 큰절을 했잖아요. 근데 큰절을 뭐 할 수는 있는 건데 그렇게 한다고 뭐 판세가 뭐가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네. 뭐 농담처럼 얘기를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의 어떤 패배 시그널이 두 개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색깔론 제기, 네. 두 번째가 큰절하기. 이 두 가지 나가면 거의 패배의 어떤 신호가 나오는 거거든요. 뭐 큰절이야 근데 뭐 아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 내에서 큰절 한번 하고 가자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니. 근데 저는 뭐 했으면 한 대로 또 욕을 먹었을 것이고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또 지금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건데 뭐 큰절이야 하는 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국민한테 하시는 거고 유권자에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러한 시그널이 나오면 괜히 지는 것 같으니까 저러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뭐 요즘 보니까 각 후보들마다 다 뭐 시장통 돌아다니면서도 다 큰절하고 민주당 후보도 큰절하고 뭐 정의당 심장동 대표도 지금 큰절하고 계시고 뭐 다 큰절을 하고 있어서 예. 큰절했었어도 그렇게 뭐 표가 나지는 않을 것 같다.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간에 저는 뭐 지금 이번에 어찌 보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디커플링이 예. 시작됐다고는 생각하지만은 네. 완벽한 디커플링이 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찌 보면 미래 권력이잖아요. 물론 너무 대통령의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아직 중반도 들어서지 않는 과정에서의 그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뜨고는 있지만은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번 총선이 하나의 정말 큰 어떤 분열점의 큰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만은 어찌 되었든 간에 잘 되든 못 되든 성공하든 못하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 보면 이 디커플링 관계는 이제 시작이 되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준표 시장 말은 일단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뒤지고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런 글도 올려주셨지만 최종적으로 총선 책임을 한동훈 위원장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 같다. 또 한동훈 대권론 나올까봐 미리 견제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의견이 있고요. 자,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글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큰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큰절에 동정표가 많이 간다라는 글도 있는 반면에 읍소 전략이야말로 구태 중에 구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이 홍 시장에게 같은 편이면 좀 품격 지키고 조용히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